나이 들면서 말하면 안 되는 것. 얼마 전,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죠. 특히 한 분이 돈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말은 그저 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까지도 드러내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일례로 자랑이나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사생활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주제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이 들면서 말하는 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주제를 피하는 게 좋을까?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요. 이 책은 말을 아끼는 법을 넘어서 우리의 말로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여러 성공담을 자랑하며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다들 조금씩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자랑을 줄이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랑이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을 깨뜨릴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자랑이 그런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죠. 자주 자랑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진짜 자신을 알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사회에서의 인식도 생각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배움을 겸손하게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 보아요. 어떠세요? 두 번째로 타인의 결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서로의 지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는 걸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더 중요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려면 남의 단점을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옛날 철학자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어요. 남의 흠을 들추는 것보다는 서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자기 성찰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줘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남의 흠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분이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를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냉랭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자신을 너무 낮추면 정말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해요. 자주 약점을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 해요. 자신의 약점을 너무 드러내면 사람들이 존중을 덜 해주는 경우도 생기죠. 자신을 너무 낮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솔직함을 잃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때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 있고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가지고 더욱 멋진 노년을 맞이하자고요. 네 번째로, 사생활은 비밀로 유지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한 작은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너무 많이 공유하신 것 같아요. 그 분은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겠지만 몇몇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사생활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활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공간과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사생활을 너무 많이 공유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개인적인 정보는 신중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걱정을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자신의 사생활을 잘 관리하면 내부적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생활을 적절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누구에게, 왜, 어떻게 공유할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소셜 미디어에서도 개인 정보를 아끼는 것이 좋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습관을 갖고 더 멋진 노년을 맞이해 보아요. 다섯 번째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조금 많이 털어놓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던 걸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적게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돈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모두의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돈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나누는 건 좋지 않아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편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하는 편이 좋아요. 이야기가 그쪽으로 흐르면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세요. 만약 돈에 관한 대화가 피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개인적인 정보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나이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작은 배려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함께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 보아요. 얼마 전에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바로 돈과 개인적인 일들이었죠.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랑이나 타인의 결점, 자신의 약점, 사생활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갖는 무게는 때때로 우리의 인간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이나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털어놓거나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롭게 말을 선택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바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말하면 안 되는 것. 얼마 전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죠. 특히 한 분이 돈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말은 그저 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까지도 드러내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일례로 자랑이나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사생활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주제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이 들면서 말하는 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주제를 피하는 게 좋을까?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요. 이 책은 말을 아끼는 법을 넘어서 우리의 말로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여러 성공담을 자랑하며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다들 조금씩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자랑을 줄이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랑이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을 깨뜨릴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자랑이 그런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죠. 자주 자랑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진짜 자신을 알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사회에서의 인식도 생각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배움을 겸손하게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 보아요. 어떠세요? 두 번째로 타인의 결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서로의 지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는 걸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더 중요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려면 남의 단점을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옛날 철학자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어요. 남의 흠을 들추는 것보다는 서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자기 성찰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줘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남의 흠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분이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를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냉랭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자신을 너무 낮추면 정말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해요. 자주 약점을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 해요. 자신의 약점을 너무 드러내면 사람들이 존중을 덜 해주는 경우도 생기죠. 자신을 너무 낮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솔직함을 잃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때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 있고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가지고 더욱 멋진 노년을 맞이하자고요. 네 번째로, 사생활은 비밀로 유지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한 작은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너무 많이 공유하신 것 같아요. 그 분은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겠지만 몇몇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사생활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활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공간과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사생활을 너무 많이 공유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개인적인 정보는 신중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걱정을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자신의 사생활을 잘 관리하면 내부적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생활을 적절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누구에게, 왜, 어떻게 공유할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소셜미디어에서도 개인 정보를 아끼는 것이 좋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습관을 갖고 더 멋진 노년을 맞이해 보아요. 다섯 번째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조금 많이 털어놓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던 걸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적게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돈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모두의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돈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나누는 건 좋지 않아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편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하는 편이 좋아요. 이야기가 그쪽으로 흐르면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세요. 만약 돈에 관한 대화가 피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개인적인 정보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나이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작은 배려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함께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 보아요. 얼마 전에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바로 돈과 개인적인 일들이었죠.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랑이나 타인의 결점, 자신의 약점, 사생활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갖는 무게는 때때로 우리의 인간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이나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털어놓거나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롭게 말을 선택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바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말하면 안 되는 것. 얼마 전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죠. 특히 한 분이 돈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말은 그저 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까지도 드러내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일례로 자랑이나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사생활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주제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이 들면서 말하는 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주제를 피하는 게 좋을까?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요. 이 책은 말을 아끼는 법을 넘어서 우리의 말로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한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여러 성공담을 자랑하며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다들 조금씩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자랑을 줄이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랑이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을 깨뜨릴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자랑이 그런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죠. 자주 자랑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진짜 자신을 알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사회에서의 인식도 생각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갖추려 노력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배움을 겸손하게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 보아요. 어떠세요? 두 번째로 타인의 결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혼자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서로의 지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는 걸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더 중요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필요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려면 남의 단점을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옛날 철학자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어요. 남의 흠을 들추는 것보다는 서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자기 성찰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줘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남의 흠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분이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를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냉랭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자신을 너무 낮추면 정말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해요. 자주 약점을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플라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 해요. 자신의 약점을 너무 드러내면 사람들이 존중을 덜 해주는 경우도 생기죠. 자신을 너무 낮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솔직함을 잃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때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할 수 있고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가지고 더욱 멋진 노년을 맞이하자고요. 네 번째로, 사생활은 비밀로 유지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참석한 작은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너무 많이 공유하신 것 같아요. 그 분은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겠지만 몇몇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사생활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활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공간과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사생활을 너무 많이 공유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개인적인 정보는 신중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걱정을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자신의 사생활을 잘 관리하면 내부적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생활을 적절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누구에게, 왜, 어떻게 공유할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소셜미디어에서도 개인 정보를 아끼는 것이 좋고,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습관을 갖고 더 멋진 노년을 맞이해 보아요. 다섯 번째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녀온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조금 많이 털어놓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던 걸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적게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돈 이야기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모두의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 돈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나누는 건 좋지 않아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편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하는 편이 좋아요. 이야기가 그쪽으로 흐르면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세요. 만약 돈에 관한 대화가 피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개인적인 정보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나이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작은 배려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함께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 보아요. 얼마 전에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바로 돈과 개인적인 일들이었죠.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랑이나 타인의 결점, 자신의 약점, 사생활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갖는 무게는 때때로 우리의 인간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이나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사생활에 대해 너무 많이 털어놓거나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지혜롭게 말을 선택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바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